자체 이제 이 시간 해야죠. 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네요. 네. 전 항상 이 시간만 되면은 막 기가 빠지는 기분이에요. 막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막 죄가 쏟아내는 기분? 그렇게 열심히 떠들어도 네. 지금 우리가 저녁을 안 먹었잖아요. 그렇죠. 배고파 죽겠는데 이렇게 떠들어도 결국 이 토론은 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노답 토론이죠. 노답 토론이죠. 답이 없는 게 함정입니다, 여러분. 네. 그냥 별거 아니고요. 네. 커피 마시면서 대화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부담 갖고 막 너무 힘쓰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방송 중에 눈곱 대서 죄송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네, 주제 준비가 되어 있죠. 예은 씨가 아까 쓰시던 게 주제였군요. 네. 주제 한번 읽어주실래요? 학교 폭력 가해자 생활기록부에 등재되는 것은 바람직한가? 그 옆에 이건 뭐예요? 이거 표정이에요. 이 무슨 표정이에요? 못생긴 거. 이거 놀란 표정 이런 거. 이런 거. 그 표정이구나. 네. 아무튼. 학교 폭력 가해자가 그 생활 기록부에 등재되는 것은 바람직한가? 오늘 굉장히 주제가 무겁네요. 네, 요즘 이슈되는 주제죠. 이 학교 근데 폭력. 이렇게 주제가 무거운데 어떻게 부담을 안 갖고 토론을 해요? 저도 이런 주제인지 몰랐는데. 네. 오늘은 우리 좀 부담 좀 안 갖지 말고 부담을 갖고 네. 좀 진지하게 임해봅시다. 네. 이 토론에 네. 대하여. 오늘의 주제는 특별하게 춘천여고 학생들께서 주제를 받은 거라고 해요. 네. 춘천여고 여러분들은 우리 가뭄의 비 같은 존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정말 열심히 토론해 볼게요. 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청소년에 대한 요즘의 문제나 그냥 사소한 주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하는 주제들 저희 다 보이는 라디오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냥 별거 아니어도 그거 가지고 열심히 떠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답이 없더라도 열심히 토론해 드리니까요. 네. 많이 올려주세요. 네. 그 다 보이는 라디오 노답 토론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 네. 네이버에 치세요. 네, 홈페이지 바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지금 빨리 우리 홈페이지에 검색하기. 네. 네, 한번 본론으로 돌아가 보죠. 네. 학교 폭력 진짜 심각한 문제죠. 네. 왕따 문제 심하게까지는 성폭행까지. 네. 네, 제일 안전한 곳이 학교여야 되는데 네. 이제는 제일 불안한 곳이 돼버렸네요. 씁쓸해.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학생 때가 제일 행복했다, 좋다 하지만 네. 그땐 또 그때 나름대로 고민거리가 있고 네. 또 친구를 어떻게 사귈까? 난 쟤랑 친해지고 싶은데 쟤한테 어떻게 맞아요. 다가가야 되지? 막 새 학기 때마다. 네, 그렇고 또 지금은 우리가 막 하루 종일 친구들이랑 붙어 있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빠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 그럴 일이 많이 없는데 그때는 한 공간 되게 밀폐된 공간 안에 네. 40명, 30명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그렇죠. 또 그 안에서 작은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맞아요. 되게 막 일진도 생기고 막 네, 1년 동안 같이 살아야 되는 진짜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네. 24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만 잘못하면 바로 왕따를 시키거나 막 같이 무리들이 많잖아요. 특히 그런 분위기에서는 네. 같이 다니는 무리에서 막 소외를 시키거나 음. 눈칫밥 먹기 일쑤였죠.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때도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때도 마음 맞는 친구를 찾는 게 참 힘들었어요. 맞아요. 특히 또 대학에 오면 더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네. 대학에서는 대학 친구는 친구가 아니라 동기라고 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말이 진짜로 있죠. 네, 그런 말이 있듯이 진짜로 뭐라 그래야 되지? 뭐야? 대학 친구들은 네, 거친구라는 말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게 그런 어쩔 말도 수가 없는 많고 게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좋은 친구들은 좋은 친구도 많고 그런데 좀 많은 걸 알아버렸다 해야 되나?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환경 탓도 있어요. 맞아, 하루 종일 아,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전공에 따라 또 달라지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네. 아무튼 네. 오늘의 주제는 학교 폭력입니다. 대학교에서 친구 사귀는 게 아니에요. 네. 학교 폭력 아니고 네, 학교 폭력이 등재되는 게 바람직한가? 네. 오늘 우리가 2주 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정신이 없네요. 어설프고 이상하네요. 네. 아무튼 예은 씨는 네. 혹시 학교 폭력을 보거나 네. 방관하거나 네. 당하거나 네. 혹시나 가해하신 적이 가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약간 가해자처럼 저 보이는데 딱 보면 완전 작게 보이지. 누가 전혀- 가해자예요? 약간 좀 놀았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근데 아니, 약간 좀 제가 찌질. 뭐야? 찌질. 맞아요. 아니에요. 찌질이었어요. 네, 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네. 저희 반에 음. 중학교 때 저희 반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살던 동네에는 초등학교가 3개였는데 중학교가 1개였어요. 그래서 중학교 갈 시즌이 되면은 각 ABC 초등학교에서 그 하나의 중학교로 다 몰리는 거죠. 그럼 일진들의 싸움이 나지 그렇죠. 않나요? 각 학교마다 일진들 있잖아요. 네. A 초등학교 일진, B, C 이렇게 ABC 초등학교 일진들이 다 모여서 중학교로 다 모이니까 이게 엄청난 연합 막 단체가 된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그 많은 인원들이 각 반으로 속속히 있으니까 이게 되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 반에도 그런 무리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네. 굉장히 권위적이었어요. 막 그리고 막 되게 어린애가? 폭력적이고 근데 덩치도 커요, 남자인데. 얼굴도 되게 싸납게 생겼고. 남자 일진. 네, 그래서 막 화나면은 종례 시간에 선생님이 말을 하던 말든 막 씩씩거리면서 막 이따가 남아라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무섭게 굴고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최근에 들어서 하나 일이 터진 게 있는데 그런 다큐멘터리 시리즈 아시죠? 막 다큐 3일이나 막 궁금한 이야기 Y 어떤 다큐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순 없지만 어떤 다큐 그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막 야야야 얘나 막 초등학교 때 그 놀던 걔 중퇴하던 애가 있는데 걔가 다큐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가 중학교 때 괴롭히던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겠다고 다큐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보니까 그 다큐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맨날 막 쉬는 시간에 그냥 이유 없이 싸대기 때리고 놀고 막 집까지 쫓아가가지고 막 돈 뺏고 이러던 애들을 다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찍었더라고요. 뭐야 그게. 네. 그렇게 사과한다고 그게 끝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 진심이라면 그 마음이 참 예쁜데. 그건 그런데. 피해자들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더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지수 씨는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뭐 딱히 그렇게 심하게 막 쉬는 시간에 싸대기 때리고 그런 애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당해본 적 물론 없어요? 뭐 노는 친구도 일진이라 하는 친구도 있고 뭐 있긴 했지만 전 당해본 적도 없고 저희 시켰죠? 시켰을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솔직히 말해봐. 몇 명 시켰어요? 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없고요. 네. 저 그냥 서울 애들이 아니라서 그런가? 저는 없었어요. 그런 말 발언하시면 안 돼요. 서울 왜요? 왠지 좀 애들이 서울 까신 애들. 서울 까신 애들? 장난이고 저는 네. 그런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요즘 막 그 드라마 상속자들에서 네. 제가 즐겨봤는데 네. 그 최영도, 네. 김우빈 씨가 네. 극 중에서 이제 극 초반에는 학교에서 소위 일진이라 하는 무리여서 되게 찌질하다고 걔네들은 다 상속자들이니까 부자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회 배려자 전형이라고 이제 가난한 친구가 들어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 드라마 내에서 네. 걔네들 막 되게 괴롭히고 막 이런 게 전파를 타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 뭐 SBS 송포유라는 그런 청지고 학생들인가요? 네. 그 친구들 뭐 이승철 씨 뭐 엄정화 씨가 제일 교화를 해서 뭐 합창대회 나가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런 것도 제 가해자들이 자기의 범죄를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네, 피해자의 인식을 전혀 배려 없이 방송에서 얘기하고 막 이런 걸로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이게. 네. 사실 그런 친구들 보면은 생활기록부에 그런 정보가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만 피해자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고작 이런 피해를 입는 거지만 피해자는 막 진짜 잊을 수 없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그런 피해를 보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뭐 등재한다고 해서는 감지덕지라고 보는 거죠. 이래야 학교 폭력이 많이 안 일어나고 좀 줄지 않겠어요? 예은 씨는 그럼 등재가 되는 게 좋다는 입장이신 거죠? 네. 저는 좀 달라요, 입장이. 아니 반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들이 잘못한 건 맞아요. 네. 되게 굉장히 잘못한 일이고 누구한테 상처를 준다는 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근데 이거의 목적은 결국에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 친구들이 교화가 되는 거잖아요. 네. 잘 타일러서 이 반항하는 엇나가는 친구들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건데 네. 이거는 그냥 낙인 이유론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직 어리고 미래가 창창한 친구들인데 네. 얘네들을 데려다가 얘네들도 분명히 상처가 있어서 그러는 걸 거거든요. 자기도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몰라서. 근데 네. 그거를 이제 사과를 진심으로 하게 하고 네. 죄값을 치르되 최후의 통첩으로는 이제 상담을 받게 한다던가 이렇게 좀 다른 제도를 통해서 교화를 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저 네. 낙인이 맞게 되지 않는다 생각해서 별로 그 학생들이 무서워할 것 같지도 않아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왜 철이 없어도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시키면 안 된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후회하면 왜요? 그러면 이미 그 피해자는 상처를 받고 나서 난 다음인데.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죠. 사과는 해야 하되. 근데 사과가 사과로 끝나면 안 되죠. 사과로 끊으면 안 되죠. 당연히 사과하고 뭐 교내봉사라던가 벌금이라던가 뭐 아니면 다른 거를 통해서. 뭐 근데 지수 씨도 알 거예요. 한 번 범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반복적인 범죄를 해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범죄를 그럼 이렇게 하죠. 네. 사과를 하게 해요. 네. 그리고 이 친구를 지켜보다가 네. 재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네. 범죄가. 그러면 그때는 등재를 하는 거죠. 원래 생활기록부에. 그래요? 이거는 처음부터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생활기록부에 등재를 하냐 마냐고 언제 등재를 하냐는 나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언제를 등재를 하는 게 한 번 기회를 줄 때 너무 한 번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얘들이 어떻게 좋게 좋아할 그런 것도 생각해보지 않은 채 바로 이렇게 정상인이라고 해야 되나? 네. 평범한 친구들과 이렇게 네. 격리시켜버리면 오히려 이런 나쁜 친구들 오히려 더 반항심을 일으켜가지고 반항하는 할 수 친구들이 있고. 끼리 모이면 더 이게 더 심해진다고요. 오히려 그냥 정상적인 친구들 사이에 한 명 정도 껴있는 거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 친구가 다시 좋게 변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 학생들이 학생 기록부에 자기가 잘못을 하면 등재를 되겠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좀 잘못을 덜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무서워할까요? 그렇게 잘못을 저지른 친구들이 고작 그거 하나를? 근데 만약에 무서워하지 않는다면은 진짜 등재가 됐을 경우에도 별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거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제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놔야지 나중에 대해서 후회라도 하겠죠. 아니죠. 아예 후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지 말게 해야죠. 근데 그런 걸 하면 어느 정도 안 하지 않을까요? 자기 부모님 막 이렇게 연결될 거 아니에요. 학생 생활부에 등록이 되면은. 근데 이거 너무 네. 교화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이 친구들한테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너무 격리시켜버리는 제도 같아요. 좀 맞아요. 안타깝네요, 그런 게. 그렇죠. 저는 조금 그래도 네. 잘못을 한 건 분명히 맞죠. 이 친구 굉장히 제값 받아야 돼요. 근데 네. 또 한 번의 기회도 없이 하나의 미래를 막는 건 아닌가. 이 친구가 나중에 교화가 돼서 왜 유명한 위인들 중에서도 어렸을 때 되게 빗나가다가 버락 오바마도 그렇잖아요. 네. 지금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지만 그 사람은 어렸을 때 마약하고 장난 아니었어요. 맞아요. 근데 미인들은 원래 지금- 사고를 많이 친다는데. 근데 하버드 가가지고 정치하다가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맞아요. 좀 아량을 베풀어서 한 번의 기회 정도는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지수 씨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교화의 목적으로 했을 때 그 등재하는 것 대신 사용할 만한 그 대처할 만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좀 더 등재 이런 걸 거론할 필요도 없고 좀 지혜롭게 할 수 있을 텐데 아직 그걸 뭔지는 모르겠네요. 그럼 이거 노래 한 곡 듣고서는 제가 그 방안을 생각해 볼게요, 지금. 네,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우리 순정할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네. 모두들 잠든 새벽 3시 나는 옥상에 올라왔죠. 하얀색 십자가 붉은빛 십자가 우리 이거 갑자기 지금 보여요. 조용한 교정이 어두운 교실이 엄마 미안해요. 네, 저희가 오늘 퀴즈를 준비했는데 오늘 맞추신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오늘 지금 접속자분들이 다시 많아졌으니까 다시 한번 퀴즈를 내드릴게요. 네. 제작자님들이 드라마 중독이세요. 네. 그래서 응답하라 1994에 빠지더니 응. 알랑가몰라 퀴즈까지 사투리 문제를 선택하셨거든요. 네. 네. 이 사투리 문제 한번 다시 들려줘 봅시다. 나 레디 액션. 네. 딸아, 네 일로 앉아봐라. 와. 네 어젯밤에 뭐 했노? 밖에 싸돌 댕겼나? 근데 엄마 사투리 왜 이렇게 못해? 니보다 못해. 니보다 잘한다. 미안하다. 아무튼 뭐라카노 나가길 어디 나가? 그건나? 맞나? 진짜가? 당연하지. 내가 이 추운 날 어디 나가겠노? 네.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지수 씨가 방금 전에 네. 추운 날 어딜 나가 했을 때 맞나? 라고 했죠. 이 만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궁금하네요. 만날 의미가 무엇일지. 이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네. 사실은 난 더 살고 싶었어요. 이제는 날 좀 놔버려주세요. 사실은 난 더 살고 싶었어요. 이제는 날 좀 놔버려주세요. 모두들 잠든 새벽 3시 나는 옥상에 올라왔죠. 하얀색 십자가 붉은빛 십자가 우리 학교가 보여요. 내일 아침에는 아무도 다시는 나를 네, 예은 씨 방금 듣고 온 노래 네. 어떤 노래인지 알아요? 저 어렸을 때 엄청 유명했는데 이 노래. 네, 알죠, 당연히. 뭔데요? 왕따랑 폭력으로 자살을 하는 학생의 이야기 아닌가? 맞습니다. 네. 가사도 되게 슬프네요. 지금 또 네, 들어보니까. 멜로디도 슬프고. 뮤직비디오도 왠지 으스스하고. 네, 가사 그대로 왕따 학교 폭력으로 자살을 하러 옥상에 올라간 학생의 심리를 그려낸 노래인데요. 네. 사회를 풍자하는 3인칭 시점이 아니라 자살을 하는 학생의 1인칭 시점으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시점으로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말한 대표적인 노래 중 하나입니다. 네. 이 이게- 노래가 실화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네, 그 왕따를 당하고 유서를 적은 뒤에 자살을 한 자우림 씨의 팬이 있었는데 그분의 유서로 노래를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시기에 이슈가 되었던 여학생 2명의 자살을 보고 노래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이 네. 노래가 1999년에 나온 노래라는데 네. 그때나 지금이나 참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야 가해자들이 무서워서라도 그런 짓을 안 한다는 거죠. 물론 근데 나 이 노래 들으니까 너무 그 학교 폭력 피해자의 친구들이 너무 불쌍하네. 그죠? 갑자기 마음 짠하죠. 근데 너무 불쌍한데 그 가해자들을 그렇게 처벌하는 건 좀 방법이 잘못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네. 노래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겠다고요. 네. 대안점을 생각했습니다. 뭐죠? 일단은 죄값을 치르게 하고 그 친구가 일단 사과가 첫 번째죠. 네. 병원비를 물으려면 물어야 될 것이고 네. 그렇게 사과를 하고 뭐 그 친구 그런 상황이 안 되면요? 그럼 뭐 학교에서 지원해 주던가 뭐 해야죠. 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 친구가 애가 다쳐온 건데 아무튼 그렇고 이 친구 이런 친구들 뭐 이런 말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학교 폭력을 남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자기도 그런 사랑을 못 받아봐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가족 관계나 이런 맞아요. 것들이 네. 그래서 그런 상담을 통해서 얘가 왜 이렇게 삐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잡고 네. 앞으로 얘가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그냥 얘를 낙인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얘 원인이 무엇인지 네. 상처를 얘도 치료를 해주고 그렇죠.
필요하죠. 그럼-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가해자도 상담이 필요한 거고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그런 상담이나 뭐 치료를 통해서 그런 관계를 원활하게 풀어주는 게 네, 그래서 상담을 해서 네. 이 친구를 그냥 그 학교에 계속 두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 정말 새로운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가면서 네, 정말 심한 그런 사건이나 뭐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조금 친구들이 나아지지 않을까 네. 그냥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아요. 또 생활기록부에 올린다고 해서 학교 폭력이 줄어들 수 있을지 네. 이게 사실 반대 여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즘 네. 또 학생들이 워낙 무서우니까 네. 이런 걸로 협박이 먹힐 애들이었으면 네. 또 진작에 마음을 다잡고 살지 않았을까. 진짜 제가 나중에 부모가 돼서 자식을 학교에 보내면 불안해서 생활 못할 것 같아요. 네. 네, 그 페이스북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안타깝게도 학교 폭력에 못 이겨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그 포기를 하고 생활을 하지 않고 학교도 안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네, 진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죠. 여기 지금 우리 듣고 계신 분들도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박더니님. 이름이 왜 이래, 박더니님? 네, 떠나봐요. 떠니? 아, 왜 떠니?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영악해서 이제 정신적으로 미성숙했다라는 말은 안 통해요. 또 최혜빈 씨가 이분은 실명인가 보네요. 예쁘다. 생활기록부까지 등재는 아닌 것 같아요. 삐뚤어지는 친구들은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줘야 돌아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 생각이에요. 무슨 최혜빈 씨 최혜빈 씨 그건 아니죠. 뭔 그래서 아니, 다시 뭐 원점으로 이래서 노학 토론이야.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네, 계속 가보세요. 또 뭔 얘기? 박더니님이 그런 애들이 성인이 돼서 또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거라고요. 아예 뿌리부터 잘라버려야지. 네, 맞아요. 뿌리부터 잘라는 게 맞죠. 여태까지 사랑으로 교화했더니 지금 결과가 어때요? 그 어린 전과범들이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내일을 욕하지 말래요, 박더니님이. 몰라요. 아무튼 우리는 네. 이분들 의견 듣지 맙시다. 그냥. 네, 아무튼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양쪽 다 사랑으로 감싸주는 걸로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합시다. 그럽시다. 야, 네. 정말 노답 토론 결국 답이 이렇게 안 나고 끝나네요. 네, 중요할 때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옆에 있는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했듯이 정말 그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지만 제일 필요한 것도 인간관계죠, 삶에 있어서. 맞아요. 네. 네. 저희는 여러분의 깨끗한 학교 생활을 응원하는 용지수 이혜은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 있으면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힘든 일 있으시면 저희 블로그에 익명으로 댓글 달아주세요. 네. 저희가 여러분의 든든한 백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한든든 하거든요. 저희 진짜 만약에 학교 폭력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네. 블로그에 사연 남겨주시면 그 학교 찾아갑시다. 같이 사갑시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방송 홍보도 네, 하고. 그렇죠. 도와줄 수 있죠. 저희 홍보하려고 휴지 제작했습니다, 여러분. 네. 곧 찾아갈 거예요. 네, 아무튼 아무튼 네. 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팬이니까요. 언제든 네.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 항상 화이팅입니다. 화이팅.